야심한 시각, 한 남자의 뒤를 웬 여자가 따라갑니다. 무슨 볼일이 있는 걸까요? 저기요, 잠깐만요. 네. 저 혹시 시간 있으세요?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런 거 아니고 저 시간 되시면 저랑 영화 한 편 보실래요? 저기서. 영화를 모텔에서 보자고요?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 혜주 씨 처음 보는 남자한테 어쩌자고 그런 데를 가자는 겁니까? 다음 날 또 다른 남자에게 혜주 씨가 또 슬그머니 접근하네요. 저기요. 예? 저 마음에 드세요? 예. 그럼 저랑 영화 한 편 보실래요? 영화요? 혜주 씨 오늘도 또 그렇고 그런 데를 가려는 겁니까? 다음 날 혜주 씨 곁에 남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혜주 씨가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또 오늘도 남자를 모텔로 데려가는군요. 날이면 날마다 혜주 씨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준이야! 준이야! 나 막사로 들고 벌 받나 봐. 나 이제 다 끝났어. 어떡해. 혜주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나 어떡해. 왜? 남자를 매일 바꿔가며 만나다 결국 탈이 난 듯한데요. 휴대폰에서 뭘 받게 진희 씨가 이리 놀랄까요? 망측하게도 혜주 씨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었습니다. 혜주 씨가 함께 밤을 보낸 남자에게서 동영상 협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도 올리고 회사에도 알리겠대. 나 어디 가서 꼭 죽어버릴까? 그런 소리를 왜 해? 당신 누구야? 나 혜주 친구인데 나랑 얘기해. 만나서 얘기하자고. 혜주야, 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괜찮아. 괜찮아. 두 여자의 눈물 나는 우정,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혜주 씨가 동영상 협박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혜주 씨는 여전하네요. 혜주야, 너 왜 이렇게 겁이 없어? 어쩌려고 그래? 응? 넌 연락도 안 되고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아니 꼬드길 때 언제고 떨고진 뭐야? 나 참 재수없으니까. 가지 마요. 쟨 제가 보낼게요. 혜주야, 괜찮아? 혜주야, 너 정말 어쩌려고 그래? 응? 진이야. 살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혜주야. 살고 싶어서 날마다 남자를 만나다니요. 그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혜주 씨가 진희 씨와 점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박복해도 너무 박복해. 뭐 이런 팔자가 다 있어. 얘네 부모님이 어려서 이혼했어요. 고등학교 때 집 나오고 혼자 돈 벌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 몸에 남자 귀신이 붙었어. 그냥 놔두면 넌 죽어. 네? 그럼 어떡해? 남자를 불러들여. 매일 바꿔가면서. 딱 5년만. 혜주야. 세상에 무슨 이런 해괴한 점괘가 다 있습니까?
남자와 매일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니요. 그리고 그 점괘는 혜주 씨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혜주 씨는 철석같이 믿고 금과 옥조처럼 지켰습니다. 오늘은 이 남자와 또 내일은 저 남자와 닥치는 대로 밤을 보낸 세월이 5년. 그러다 마침내 동영상 유포 협박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5년 전 씨는 친구 씨와 함께 점을 봤는데요. 씨 몸에 귀신이 살아서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놀라운 점괘를 듣고 점쟁이 말에 따라 매일 남자를 바꿔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와 성관계 중 몰래카메라에 찍혀 협박까지 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2달 뒤 혜주 씨가 진희 씨의 집을 급히 찾았습니다. 여기 진희 집인데 누구세요? 이사 온 사람인데요. 보름 됐어요. 정말요? 잠깐만 잠깐만요. 진희 씨는 왜 말도 없이 이사를 갔을까요? 최근엔 연락도 잘 닿지 않던 터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혜주 씨. 진희 씨 행방을 알만한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잠시 후 저기 진희한테 무슨 일 있어요? 연락도 안 되고 방도 뺐다 그러고. 진희 찾지 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희 어디 있는지 알죠? 진희 씨의 남자친구 일민 씨. 뭔가 아는 눈치인데요. 교도소 갔어요. 교도소라뇨? 진희 씨가 교도소에 갔다니요? 그게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2달 전 혜주 씨 대신 협박범을 만났던 진희 씨. 정말 죽이지 않냐? 양이 잘 나가겠는데? 요. 비열한 자식. 콩밥 먹고 싶어? 나 어차피 회사 잘려서 갈 데도 없어. 깜빵 가면은 숙식은 해결할 거 아니야. 자식이 정말. 뭐라는 게 뭐예요? 참. 뭐겠어? 돈이지. 5천만 갖고 와. 5천? 미쳤어? 싫음 말고. 뭐 이거 인터넷에 올리지 뭐. 응? 3일이다. 저 자식이 정말. 사흘 안에 5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큰 소리를 친 협박범. 그러고도 남을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우리 혜주 어떡해. 우리 혜주 어떡해. 혜주 씨의 인생이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진희 씨는 애를 태웠다고 하는데요. 진희야! 이거 나! 좀 생각 좀 해봐! 뭐하니까? 5천원 어떻게 구해? 혜주 씨한테 얘기하자. 안 돼. 걔 마음 열어서 이런 일 감당 못해. 내가 해결할 거야. 혜주가 나한테 어떤 친구인데. 진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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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사채를 썼군요.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게 사채란데 괜찮을까요? 이자는 꼬박꼬박 잘 갚으셔야 되고. 네. 뭐 필요하시면 또 얘기하셔도 돼요. 씨는 친구 씨가 협박범의 입을 막기 위해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썼고 사채 빚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교도소까지 가게 됐다는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씨의 이 특별한 희생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20년 전에 시작됩니다. 2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참치김밥 한 줄이야. 네. 저기요. 이혜주 맞지?
목화여고 1학년 5반. 나 진이야, 한진이. 고교 동창인 두 사람은 5년 만에 우연히 재회를 했는데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던 어느 날. 진이야. 진짜 얼마나 다친 거야. 교통사고인데 병원에 안 있어도 돼? 합의는? 나 교도소 갈지도 몰라. 아직 합의 못했어.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혜주 씨는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 봐라. 힘들게 벌어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놓은 것입니다. 이게 뭐야? 5년 동안 적금 부은 거야. 이걸로 합의 보자. 안 돼. 네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나 이 돈 못 받아. 너라면 가만히 있었겠니? 나 너 교도소 못 보내. 혜주야, 고마워. 이 일 절대 안 잊을게. 피보다 진하고 눈물보다 뜨거웠던 두 여자의 20년 우정. 나 많이 먹었다. 진희 씨가 친구를 위해 기꺼이 교도소까지 간 것도 혜주 씨의 우정에 대한 보답이었던 걸까요? 씨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17살에 홀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며 학비를 벌어 대학까지 졸업한 후 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인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혼자 고생하며 외롭게 지내왔기 때문인지 씨는 씨를 전적으로 의지했고 두 사람은 친자매 이상으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씨가 자신을 위해 교도소행까지 불사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진희 씨가 교도소에 갔다는 얘기를 전하고 며칠 뒤 일민 씨가 한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혜주 씨. 혜주 씨의 연락을 받고 온 건데요. 그런데 혜주 씨 고시원에는 어쩐 일입니까? 보아니 혜주 씨가 고시원으로 아예 거처를 옮긴 모양이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혜주 씨는 집을 놔두고 고시원 생활을 시작한 걸까요? 아니 혜주 씨가 왜 이런데 집은요? 정기보증금 뺐어요. 우리 같이 가서 진이 나오게 해요. 아니요. 나 혼자 갈게요. 이거 혜주 씨 돈인 거 알면 걔 교도소에 그냥 이렇게 더 버틸 거예요. 내가 잘 둘러대서 데리고 올게요. 네. 진희 씨를 교도소에서 나오게 하려고 혜주 씨는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일민 씨에게 넘겼습니다. 친구를 교도소에서 구해낼 수만 있다면 혜주 씨는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혜주 씨에게 돈을 받고 며칠 후 일민 씨가 여행사에 들렀습니다. 어디 먼 곳으로 떠나려는 모양이에요. 그나저나 진희 씨 문제는 잘 해결이 된 겁니까? 그리고 며칠이 지나 혜주 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보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기에 혜주 씨가 이토록 놀라는 걸까요? 방금 전 교도소에 문의를 했던 혜주 씨. 여기 한진희 씨라는 수감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희 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혹시 일민 씨가 진희 씨 몰래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걸까요? 여긴 어떻게? 야 박일미, 너 진이 교도소에서 빼준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너 집 뭐야? 너 지금 내 돈 가지고 튀려는 거야? 안 되지, 그렇게는 안 되지. 진 씨. 아무데도 못 가. 제가 좀 들어보세요. 좀 제가 좀 들어보세요. 혜주 씨. 갑자기 말문이 막힌 혜주 씨. 대체 뭘 받게 이럽니까? 너 진희 씨였습니다. 자취를 감췄던 진희 씨가 왜 일민 씨와 함께 있는 걸까요? 진이 너가 여기 왜? 너 설마? 혜주야.
너 오해했구나. 네가 준 돈으로 사채 빚은 해결했어. 그런데 보살님이 네 옆에 내가 있으면 너 죽는데. 그래서 네가 못 찾는 대로 떠나려고 했어. 아, 그랬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오해해서 미안해. 아, 너 혼자 정말 끙끙 앓았겠다. 경찰입니다. 한진희 씨, 당신을 사기함으로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진이를 신고한 게 아니라 박유미 씨를 신고한 건데. 아니, 오해 다 풀렸어요. 괜찮아요. 이혜조 씨, 참 답답하네요. 아니 언제까지 서울 거예요? 한진희 씨가 이혜조 씨 팔아먹은 겁니다. 예? 그게 무슨... 한진이가 혜주 씨를 팔아먹다니요? 그 거짓말 같은 얘기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다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빨리 먹자. 불면 맛없어. 아직 안 돼. 30초 남았어. 보살님이 점심은 꼭 3시 정각에 먹으라고 했잖아. 그래야 회닉을 막는다고. 혜주, 너 아침도 정해진 시간에 잘 먹고 있지? 응. 칼같이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 마. 잘하고 있어. 식사 시간 1분 1초까지 완전히 지배당했던 혜주 씨. 3시다. 먹자. 하지만 혜주 씨의 일상과 정신까지 장악하고 그녀를 무력한 꼭두각시로 만든 사람은 바로 한진이었습니다. 를 조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미신이었습니다. 씨는 어린 시절이 불우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주팔자가 좋지 않다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방법이 더 쉽게 통했던 것인데요. 횡액을 막기 위해서라며 심지어 삼시세끼, 식사 시간까지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혜주 씨가 한진이와 함께 점집을 찾았던 5년 전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네 몸에 남자 귀신이 붙었어. 남자를 몸에 들여 매일 바꿔가면서 딱 5년만. 안 그럼 그 안에 넌 죽어. 혜주 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기이한 점괘. 점괘가 나오기 전날 점집을 찾아온 한진이. 안녕하세요. 한진이란 여자 참 무시무시하네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한진이는 뭐 때문에 그런 망측한 점괘를 받아내려고 했던 걸까요? 두 사람이 점집에 다녀오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못하겠어. 정 싫으면 하지 마. 그런데 혜주야, 여태 고생만 했는데 너 40살도 안 돼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니? 혜주 씨는 뭘 하려는 걸까요? 한진이가 시키는 대로 혜주 씨가 찾아간 곳은 한 모텔이었습니다. 한진이가 혜주 씨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챙겼던 것입니다. 매일 밤 낯선 남자들과 밤을 보내야 했던 혜주 씨. 씨가 미신에 쉽게 현혹된다는 점을 이용해 점쟁이를 매수했습니다.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점괘를 받아내 씨에게 성매매를 시켰고 5년 동안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여기 어때? 아유, 지금 챙긴다고 광고할 일 있어? 아, 줘봐. 아유, 사람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란 걸 해야지. 야, 거기 들어가 얼굴이 안 보이잖아. 얼굴이 보이게 찍으면 되지. 잘할 수 있지? 아이, 그럼요. 이 사람들 모텔 객실에서 뭔가를 찍겠다고 야단이죠. 아니 그런데 이 남자 누굽니까? 혜주 씨를 동영상으로 협박했던 바로 그 남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협박범은 한진이와 한패였던 것입니다. 아, 맞다. 아, 이렇게 하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동영상 협박범까지 섭외해 범행을 사주했던 한진이 협박범과 짜고
모텔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혜주 씨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던 것입니다. 동영상 협박 사건을 조작해 혜주 씨를 함정에 빠뜨리고 친구를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의리의 해결사로 자신을 포장한 한진이. 아니 그때 그 남자가 돈 5천만 원 요구해가지고 그거 못 갚아서 교도소 간 거예요. 혜주 씨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된 것처럼 사기를 쳤습니다. 혜주 씨의 우정과 죄책감을 이용해 목돈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진이 빨리 보고 싶다. 진이 금방 데리고 나올게요. 혜주 씨가 1%의 의심도 없이 믿고 의지했던 한진이. 야, 이게 도대체 얼마야? 야, 근데 혜주는 고시원 살더라. 그래? 걔는 그런 데가 어울려. 돈도 써본 사람만 쓸 줄 아는 거지 뭐. 하지만 20년이란 긴 시간, 한진이는 우정이란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한 사람의 인생을 농락하고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20년 동안 2,400여 차례에 걸쳐서 갖은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심지어 은 씨가 해외에서 지낼 때조차 사주가 좋지 않으니 제사를 해야 된다며 돈을 요구했고, 씨는 그 말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까지 모두 송금했습니다. 피해액은 확인된 액수만 8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13억 원이나 됩니다. 씨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는 갈취한 돈으로 고급 아파트에서 지내며 남자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녔고, 검거 당시 금고 속에는 현금 7천만 원가량이 있었을 정도로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우정이란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진실만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있는 악은 그래서 더 위험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